안녕하세요. 김학수입니다. 오늘은 서울 25개구 전부 상승한, 집값이 상승한 그 기록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강남구가 이제 하락하고 있었는데요. 그 강남구마저 12주 만에 상승 전환했고요. 이제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 하락 지역은 이제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규제 일본도 정책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역사가 다시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 안 사거나 나중에 집값이 하락하면 사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안타깝지만 벼락거지가 될 가능성이 지금 높습니다. 벼락거지 공포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 서울 주간 매매 아파트 가격 상승률 15주 만에 최고치로 다시 0.28% 올랐고요. 서울 주간 전세 가격도 0.28% 공교롭게도 똑같네요. 10년 6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전세는 정말 매물이 씨가 말라서 가격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또 전세를 구할 수 없어서 지금 전세 난민들이 결국은 경기도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주택을 매수하거나 아니면 또 그쪽에서 또 전월세를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울은 임대 물량이 사실상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취를 감췄고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 상승세 65주 연속 상승. 어, 성북 종로 주간 상승률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고요. 서대문 12년 만에 최고, 강남 12주 만에 상승 전환. 정말 무서운 서울 집값입니다. 그래서 5월 둘째 주 서울 25개 자치구 매매 변동률을 보면 그동안 강남만 하락하고 있었는데 강남마저 상승 전환하면서 전체가 상승했다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성북구가 가장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서대문구, 강서, 종로, 송파, 동대문 이렇게 비강남 지역들이 굉장히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강남권도 다시 오름세로 전환하면서 이제 서울 집값은 또다시 아무도 근접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너무 무주택자들은 참 이게 참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고요. 전월세 세입자들도 매물 구하기가 참 하늘의 별 따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이재명 정부 부동산 규제 정책을 계속 할수록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뭐 공급은 지금 입주나 뭐 분양 물량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서 안타깝게도 집값 상승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다주택자 규제 일변도 때리기를 하면서 결국 다주택자가 전세입자, 월세입자를 받아줘야 되는데 자독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거나 이제 걷어들이고 그냥 빈집으로 놔두는 경우도 많아지면서 결국은 전세입자, 무주택자,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규제할 때 집 없는 무주택자, 서민들 어떻게 보면 환호하고 박수를 쳤을지 모르겠는데요. 결과는 서민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습니다. 부동산 규제 정책이 그렇습니다. 반시장적인 정책은 결국은 취약층 먼저 타격을 입힙니다. 취약층은 먼저 고통을 받고요. 그래서 취약층이 더 괴롭습니다. 주택 소유자, 자산가들은 뭐 세금을 좀 더 낼 수는 있어도 그들은 이렇게 취약층처럼 서민처럼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서민이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이 부동산 규제 정책입니다. 규제 일본도 정책. 문재인 대통령 때 이미 경험했죠. 그것이 결국은 더 매운맛으로 이재명 정부에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집값 상승세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암담합니다. 전세 가격 상승 정말 더 무섭습니다. 성북 지난주 한 주 동안 0.51% 올랐습니다. 어, 송파, 송동, 강북, 광진, 노원 전부 지금 엄청나게 급등세하고 있고 경기도도 지금 상승이 너무 무섭습니다.
안양동화 0.69% 상승했고요. 광명 비슷한 수준입니다. 상승세. 성남, 분당, 하남 정말 무섭습니다. 전세 가격 상승하고 있어서요. 서울에서 전세입자들이 경기도로 밀려난다고 하더라도 경기도에도 마찬가지로 구할 집이 없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정말 참담합니다.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제는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 뭐 정치인, 서민들 이렇게 되는 상황 절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들조차 책임질 수 없습니다. 각자 자기가 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그렇지 않으면은 집값은 계속 오르고요. 전월세 매물 계속 사라지고요. 정말 서민들 고통밖에 남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월급 받아서 전월세 내고 나면 정말 남는 거 없습니다. 쓸 돈도 없고요. 가처분 소득 떨어지고요. 소비도 이제 굉장히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가 오르고 물가 오르죠. 이란 전쟁 여파도 있지만 이런 집값 상승은 서민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무주택자 벼락거지 시즌2 문재인 정부 때 이미 경험했습니다. 저희가 벼락거지가 됐었죠. 집 없는 무주택자들, 서민들, 또 어떤 그 신념을 갖고 집을 갖기보다는 전세입자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 월세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벼락거지 됐습니다. 집값은 오르고요. 현금 갖고 있으면 현금 가치, 원화 가치 폭락하고 있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 환율 다시 1,500원대로 다시 올라섰고요. 정말 원화 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돈이 똥값이 되고 있고요. 결국은 주택이나 주식이나 뭔가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런 원화 가치 하락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서울 집값 어떻습니까? 65주 연속 상승입니다. 멈출 기미도 없습니다. 다음 주도 또 오를 겁니다. 그 다음 주도 오를 거고요. 다음 달도 오를 겁니다. 이 상태로 가면요. 강남 12주 하락 후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다시 강남도 다시 상승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비강남 지역, 서울 외곽, 경기권 이쪽의 상승세가 더 가파릅니다. 왜 그럴까요? 강남은 이미 작년에 많이 올랐습니다. 이미 많이 오른 상황에서 조금 조정받은 거고요. 그 강남이나 이런 주요 지역에 비해 덜 올랐던 비강남 지역, 외곽 지역들, 경기 지역들이 키 맞추기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들이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세 10년 6개월 만에 최고치고요. 매매 전환이 가속되고 있고 전월세 못 구하는 사람들은 지금 경기도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경기도 밀려나면 어떻습니까? 출퇴근이 괴로워집니다. 출퇴근이 괴로워지면 삶의 질이 나빠지고요. 워라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출근, 퇴근, 각각 1시간씩만 해도 하루 2시간을 차량에서 머무는 거고요. 그러면 퇴근 후에 뭘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뭐 학원도 다니고,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뭐 취미 생활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럴 힘이 없습니다. 굉장히 참 멀리 출퇴근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 삶의 질이 나빠지는 겁니다.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 직장 근처 이런 곳에 우리가 집을 마련하고 터전을 마련해야 되는데 서울 집값이 이렇게까지 폭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월세가 이렇게 사라지고 있고요. 이것이 정부의 규제 정책 일변도의 영향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기도로 밀려나면 삶의 질이 나빠지고 워라밸이 안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결국 규제만으로 집값 못 잡는다. 문재인 대통령,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 규제 일본제 정책이었죠. 각각 거의 뭐 2배씩 올랐다고 보면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한 80몇 퍼센트 올랐고요. 문재인 대통령 때 100% 이상 올랐습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공급 없이 규제만으로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없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지금 모두가 살고 싶은 데가 서울이고요. 직장이 많은 서울로 지방에서 올라오고 있고,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결혼도 한 해에 4만 쌍 이상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하는
청년층도 많고요. 결국은 서울의 집은 앞으로 더 지어도 부족합니다. 많이 지어야 됩니다. 최대한 많이 지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규제를 하고 인허가를 내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일을 결과가 나올지 결국은 우리는 역사가 알고 있습니다. 무주택자 벼락거지 시즌2를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내 집 마련에 전략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좀 벌었다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 높을 거고요. 그리고 전세를 갖고 있다면 전세를 빼서 내 집 마련에 돈을 보태고 대출을 어쨌든 15억 이하 아파트 6억까지 대출이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